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이 싱글맘이라는 말만 들으셔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부모 두 사람이 해야 하는 몫을 저 혼자 해내며 아들을 돌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솔직히 벅찰 때도 있어요. 하지만 벅차고 힘들다고 해도 제 지난날 했었던 결혼 생활보다는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곳 채널의 단골 소재인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또 남편과의 불륜 문제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저도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행복한 요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찾고 또 불평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을 다시금 떠올리곤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며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과거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되뇌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랬듯이 저 역시도 한때는 꿈 많고 희망도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 같은 대학 선배와 연애를 하던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으로 일찍이 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결혼식을 서두르게 됐고 그 후는 일찍이 제 자아 실현이나 사회 진출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야 했죠. 그 사이 다른 동기들이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부럽기도 했고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사위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내조를 잘하는 아내로서 아이의 좋은 엄마로서 살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걸 포기하고 가정주부로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겠다는 제 결정을 기뻐해 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어요. 혼전 임신이라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저를 딸처럼 보듬어 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큰 걱정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부모님 보살핌 안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던 저는 그 후로도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였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시댁 문제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출산을 해야 했던 저는 아이를 기르느라 가사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정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자신 아들만 고생한다 싶으셨던 건지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점점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팔자 참 좋다. 집에서 하는 것 없이 애랑 노닥거리면 그동안 남편이 밖에서 고생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고 너는 그걸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잖니. 요즘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맞벌이 안 하는 집 없다고 그러던데 이런 거 보면 너는 결혼을 참 잘했어. 안 그러니? 전에는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 오게 돼 마음고생 심하겠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일 나간 남편과 저를 비교하며 제가 하는 일 없이 집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혼자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냐며 매번 찾아오셔서 아들 걱정과 한탄을 하시고 그 사이 제가 놀기라도 할까봐 감시를 하려는 건지 집으로 찾아오실 때마다 제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면서 제가 혹여나 남편이 준 생활비로 사치를 하진 않는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도 아끼던 것을 더 아끼게 됐고 시어머니 앞에서 점점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대체
언제까지 집에 있으려고 그러니? 요즘 엄마들은 애 낳자마자 일하러 나간다는데 너는 그만큼 놀았으면 이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니? 글쎄요, 어머님.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긴 한데 아직 애가 저만 찾고 저도 집에서 워낙 할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제가 아이 맡기고 일 나가서 버는 돈이나 애 맡기려고 들이는 돈이나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이가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모자라진 않기도 하고요. 저도 지호가 좀 더 크면 나가서 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만 하면 뭘 하니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겨우 세 식구 사는 살림하면서 뭘 한다고 네가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거야? 나는 요즘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남들은 취업이다 회사 생활이다 스트레스 받아가며 치여 사는데 너는 결혼해서 가정 꾸리느라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잖니. 거기다 지호도 순해서 손도 안 가지. 우리 형찬이는 무던한 성격이라 네가 어떻게 하든 불평불만 없이 주는 대로 잘 먹지. 네가 살림이나 육아나 힘들 게 뭐가 있니?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노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의 고충이 많았어요. 남편은 절대 무던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들 지호도 어린 만큼 손이 많이 가는 탓에 저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늘 고됐습니다. 거기다 어린 나이에 살림을 하는 것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보려는 마음에 불평 한번 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머님은 자꾸만 제가 하는 일이 없다며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살림과 육아에 치여 쉴 틈도 없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시는 어머님 때문에 결국 집에서 아이를 보며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나마도 제가 먹고 자는 시간을 쪼개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만족을 못 하시겠던 건지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며 저를 자꾸만 깎아내리시더라고요. 너 이거 해서 얼마나 버냐? 이게 돈이 되긴 되니?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요. 아유, TV에 나오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무슨 재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몇 천만 원씩 턱턱 벌어온다 그러던데 너는 뭐 그런 재주도 없냐? 그 집 남편들은 마누라 잘 얻은 덕분에 호강하며 살 텐데 우리 아들은 뭐가 모자라서 혼자 그 고생을 하는지 참. 저를 TV와 신문에 나오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과 비교하시며 탓하시니 저는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자신 아들만 고생한다며 저를 타박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더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살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저와 달리 동서는 좋은 회사를 다니며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와 저를 차별하며 저를 더 구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됐다. 네가 가져온 건 나중에 확인해 보마. 네가 선물해줘봤자 뭘 했겠니? 기대도 안 돼. 그것보다 네 동서가 가져온 선물 좀 봐라. 네 동서 센스가 너무 좋지 않니? 아가, 너무 고맙다. 너는 어쩜 이렇게 선물을 잘 고르니? 얘 큰애야. 너는 네 동서 좀 보고 배워라 얘. 선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쟤는 어쩜 매번 어디서 줘도 안 가질 만한 것만 가져와서 선물이라고 생색을 내는 건지. 시댁에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 나름 성의껏 선물을 준비했다 생각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제 선물을 무시하시고 동서가 가져온 선물만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제 선물이 동서가 가지고 온 선물들처럼 고가의 근사한 물건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에서 눈알 빠져라 부업을 한 돈으로 마련한 선물이었거든요. 제 딴에는 노력해서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는데도 어머님께서는 늘 구석으로 제쳐두고 구박만 하시니 그럴 때마다 저는 식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아랫동서 앞에서 면이 서질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를 대놓고 차별하시니 저와 동서의 사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동서가 착한 성품이라 가깝진 않아도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는 고맙고 미안했지만 매번 아랫동서 앞에서 기를 죽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던 저는 그 구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빨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취직을 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말하며 도와달라는 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봐주니? 안 그래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죽겠는데. 어머님, 그럼 제가 어디다가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겠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제발 하루 몇 시간씩만 봐주세요. 네? 아니 너는 네 애를 왜 나더러 봐달라 그래? 너희 친정 부모님은 가만두고? 정 그렇게 나한테 애 맡기고 싶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던가. 요즘 애 봐주는 사람들 몇백만 원씩 받아간다 그러던데 너 나한테 매달 나한테 그 정도 돈 줄 수 있니? 시모는 아이를 맡기고 싶으면 돌봄비를 달라며 배보다 배꼽이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경력 하나 없는 제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봤자 그만한 돈을 절대 못 벌어올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 시모에게 챙겨줄 돈도 없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남편 혼자 고생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긴커녕 어떻게든 나가서 일을 하라며 떠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은 늦었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대로 직장인이 됐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두고 나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물론 워킹맘으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 육아와 살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동안 너무나도 일하고 싶었던 제 욕심을 채우며 나름 만족하면서 지내게 됐죠. 그런데 제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자 시모는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전업주부로 살 때랑 똑같이 살림을 살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손이 덜 가는 곳이 있고 신경도 못 쓸 수 있죠. 그래도 저는 가사일 한번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잔소리 한번 안 하고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나름 가사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시모는 그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엔 제가 살림에 소홀해졌다며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너 일 나간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 돈 벌면 아내로서 해야 하는 일을 놔도 돼. 어떻게 된 게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걸 내 아들 먹으라고 반찬해 놓은 거야? 살림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이 일을 하지 말던가. 언제는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눈치 주고 난리 부리더니 이제는 살림 못한다며 잔소리하는 시모인 겁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가 싶어서 이제까지 참고 있던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시모는 그냥 내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자식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시모 말을 무시하고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온 신경을 시모에게 쓰고 있다가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그때부터
남편의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맞벌이를 시작한 뒤로도 좀처럼 집안일 한번 하지 않았던 남편이 유독 빨래를 열심히 돌리는 겁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어도 본체만 취하면서 빨래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원래부터 패션 센스가 없어서 제가 사다 주는 옷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옷장을 가득 채울 만큼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늘 잠만 자던 사람이 갑자기 동호회를 시작했다면서 자꾸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분명 뭔가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들이 갑자기 달라지면 불륜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게 됐죠.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내용을 확인하게 됐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유독 메시지를 많이 나눴더라고요. 불륜을 확신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보통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락이 잦았고 둘이 꽤 친해 보였습니다. 또 중간중간 대화가 갑자기 끊긴 내용들도 많았고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이모티콘들이나 단어들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남편의 뒤를 직접 쫓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주말에 동호회를 나간다던 남편이 웬 여자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더라고요. 설마 했던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었다니. 저는 충격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던 각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내던 제가 남편과 시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제게 유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주말마다 남편을 쫓아다니며 남편의 확실한 불륜 증거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지르고 있는 불륜의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증거를 모으다 보니 여자의 얼굴까진 정확히 찍진 못했지만 그 여자의 얼굴과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어요.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모은 증거를 보여주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밝혔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생각보다 무덤덤하더라고요. 제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 부정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도 했고요. 그러더니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더 설명할 것도 없겠네. 당신한텐 미안한 소리지만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헤어질 생각 없어. 뭐? 그럼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가정을 깨부수면서까지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이혼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지호 때문이라도 이혼은 못해. 당신도 지호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소리 먼저 하지 않고 이 증거들 내민 거잖아. 나도 같은 마음이고 마찬가지야.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바람핀다는 걸 우리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실까 걱정도 되고. 내가 앞으로 당신 우리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지 않게 할 테니까 지호 다 클 때까지만 우리 이 가정 유지하자. 서로의 사적인 부분은 존중해 주면서. 뭐? 그러니까 나보고 다른 여자 만나는 당신을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면 되잖아.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사회생활에 좀 더 집중하던지. 당신이 가정만 유지해 주겠다고 말해준다면 내가 남자를 만날 환경이든 일에 집중할 환경이든 만들어 줄게. 저도 아들 지호 때문이라도 남편과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말한 것처럼 외도를 모른 척하며 각자의 삶을 살길 바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지고 저에게 용서를 빌며 앞으로 2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면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기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났고 더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아들이 한 집에서 같이 있으니 더 크게 일을 벌이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곧바로 증거들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이번 일에 대해 반성을 하지 못한다면 시부모님께 알려 강제로라도 반성을 하게 만들고 여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시부모님 댁에는 시모만 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친구분들을 만나러 외출하신 상황이었죠. 우선 시모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며 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시모는 증거들을 모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더니 저를 이끌고 밖으로 데려갔어요. 너 나한테 보여주고 말한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거나 말한 적이 있냐? 아니요. 방금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바로 여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너 지금부터 이 일에 대한 거 다른 곳에다가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이거 동네방네 떠들어봤자 너만 손해인 거야. 처음에야 사람들이 우리 형찬이 욕을 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 그럼 그때부터 네 뒤에서 욕한다고. 여자가 얼마나 남편한테 무관심했으면, 자리 관리를 못했으면 여자가 일을 나가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폈겠냐고 욕할 거라고.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지금 저한테 보이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저도 가정 지키고 싶고 굳이 사람들한테 저희 가정 허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아들 바람핀 걸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겠다는 거야? 인연이 정말. 내가 너 들고 온 사진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한 줄 아니? 네 년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딴 마음 품었을까 싶더라. 네가 네 동서처럼 돈을 잘 벌어서 남편 호강을 시켜주니 아니면 요즘 엄마들처럼 얼굴이나 몸매 관리를 잘하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걸 알고 있으면 네 남편 바람핀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열을 낼 게 아니라 네 년이 뭐가 모자랐을까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맞는 일이지. 안 그래? 어떤 이유든 간에 다 네 년 잘못이야.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 마음 어떻게 되돌릴까 고민 먼저 하라고. 그럼 이제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형찬이 마음 바뀌어서 이혼하겠다고 난리 부리기 전에 빨리 가서 빌어. 너 지호를 편부모 가정의 자식으로 키울 생각은 아니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우린 지호 빼앗길 생각 없다. 우리 핏줄이고 우리 집 장손이야. 시모의 아들 사랑이 끔찍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명백히 남편 잘못인 것까지 감싸고 돌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자신 역시 저와 같은 여자였고 한 남자의 아내인데 말이죠. 애초에 기대를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았는데 자식이 잘못한 걸 보곤 당연히 부모가 꾸짖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거나 시모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거기다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빼앗고 넘겨주지 않는 시모 때문에 당장 이혼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저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던 행동이 손해만 된 거였어요. 다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조심에 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과 상간녀의 뒤를 쫓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죠. 거기다 남편은 제가 요구한 합의 이혼도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거라곤 아버님께 찾아가 남편의 불륜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시모와 같은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더군요. 곧 다가올 아버님 생신, 환갑날에 모든 걸 밝히자고 말이죠. 그때까지 딱 하나의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모여 아버님의 환갑을 축하할 자리였으니 증거가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증언과 증거 딱 하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것이고 상황을 빨리 무마시키기 위해 시부모님이든 남편이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선 아버님의 환갑날까지 증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남편과 상간녀에게 밀착해서 뒤를 쫓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버님의 환갑날이 가까워져 있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무슨 방법이든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남은 건 아버님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다 털어놓거나 상간녀에게 찾아가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불륜의 증거로 입증할 만한 내용을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아버님께 털어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지만 아버님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아버님께서 제 말을 믿는다고 해도 시모와 남편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저만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었죠. 그럼 남은 건 상간녀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미친 여자가 자신이 가정 있는 유부남과 불륜 관계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 계획을 미루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찾거나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건가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틀어져 있던 TV에서 제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였는진 모르겠지만 상간녀가 본처에게 남편을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보자 상간녀에게 부탁하는 게 꼭 미친 소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평생 상간녀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제가 그 바람을 이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저 대신 남편의 아내가 되줘라 설득하기로 한 거죠. 아버님의 환갑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로 실행으로 옮겼어요. 상간녀가 지내는 집 앞으로 찾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냥 기다렸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상간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왜 갑자기 사람 팔을 잡아요? 그쪽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이에요. 이영찬, 그 인간 아시죠? 그 사람 일로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소란이 일으킬 생각 없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네? 아니요. 전 그쪽이랑 볼 일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도망가지 말아요. 일 크게 만들려고 찾아온 거 아니니. 일 크게 만들려고 했으면 당신 회사로 찾아갔을 거라고요.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거니 나랑 대화 좀 해요. 나 이영찬 그 인간과 헤어지고 싶다고요. 네? 헤어지고 싶다고요? 제 정체를 알고는 도망가려던 여자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하니 여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도 순순히 자리를 가져줬어요. 그때부터 여자를 설득하게 됐죠. 여기까지가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이 그쪽한테 부탁할 일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요. 다른 건 바라는 건 없고요. 제 아들만 제가 데려가 키울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눈 때문인지 몰라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쪽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만 이영찬 그 인간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난 그쪽 도울 거고 그쪽도 나 도와줬으면 해요.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 있어요? 지금 하는 말 진심이에요? 혹시 무슨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 개망신 주려고? 아까도 말했지만 개망신 주려고 했다면 그쪽 회사 찾아갔을 거예요. 난 최대한 빨리 그 인간과 헤어지고 우리 아들 내가 데려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 엄마라서 친권, 양육권 부분에 유리하다곤 하지만 법정 다툼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라고요. 그쪽은 약속 하나만 해주면 돼요. 그 인간한테 제가 지호 데리고 갈 수 있게 설득만 시켜주면 된다고요. 그쪽도 싫을 거 아니에요. 전부인이 자식을 키우는 건. 물론 그쪽도 부담되는 일이라는 건 알아요. 시부모님에게 인정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도 많을 거고.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쪽은 우리 시부모님, 아니 시어머니는 분명 좋아할 자격을 갖췄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다고 하면 뭐든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 아들 걱정 덜 시키는 여자 좋아하거든요. 그쪽처럼 능력 있는 여자, 그거 2개만 있으면 예쁨 받을 며느리로서의 자격은 끝이에요. 손주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딱히 남녀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그거야 2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니까. 어떻게 저랑 손 잡아볼래요?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별거 없어요. 며칠 뒤가 저희 아버님 환갑날인데 그날 제 손에 잡혀온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내가 2 사람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밝힐 거고 그쪽은 인정하면 돼요. 하나 덧붙이자면 잘못된 걸 알지만 서로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다른 가족들도 심하게 뭐라곤 못할 거예요. 그 인간과 애처롭고 애틋한 사이처럼 보이고 말한다면 그렇게 하면 난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거고 그쪽은 지금처럼 이영찬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시부모님 마음 얻으면 돼요. 그럼 제 자리를 그쪽이 꿰찰 거예요. 어때요? 쉽죠? 제 계획을 듣게 된 여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저를 믿으라고 제가 다른 누구보다 시모와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설득했죠. 저에겐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어떤 말을 해서라도 여자의 마음을 돌려야 했어요. 그렇게 긴 설득 끝에 결국 여잔 제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죠. 남편의 상간녀는 저를 따라오기만 하면 됐고 저는 상간녀를 아버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에 데려가 난동만 부리면 됐으니 우리 2 사람 따로 합을 맞추거나 다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식당 앞에서 만나기만 하면 됐죠. 이틀 뒤가 됐고 저는 미리 가족들에게 지호가 아파 친정 부모님 댁에 맡기고 오겠다는 말을 하곤 가족들이 모여있는 식당 앞에서 남편의 상간녀를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일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가족들이 다 모인 후 조금 늦게 들어가기로 한 거죠. 혹시 그 여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상간녀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줬어요. 제 시간에 맞춰온 상간녀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짜놓은 상황을 설명하곤 곧바로 시댁 가족들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죠. 시부모님과 남편, 친인척이 있는 식당 방문 앞에서 서자 생각보다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는지 초조한 모습이었죠.
순간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참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을 데리고 시부모님께 이혼을 요구하다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긴장 대신 화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든 남편과 시모에게 화가 났으니까요. 덕분에 실감나게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세게 열어젖히고 가족들에게 제가 데려온 여자가 누구인지 소리를 쳤죠. 저 아버님께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때와 장소를 못 가리겠네요. 제가 데리고 온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 형찬 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요. 다들 모르셨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 남편과 어머님은 아실 거예요. 당신 설마 가족들 앞이라고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 여자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 여자 뒷모습과 실루엣은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이렇게 실물로 얼굴 보시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셨던 것처럼 저보다 외모가 훨씬 낫나요? 제가 아무리 가꾸고 단장해도 이 여자만큼은 안 되겠죠? 당신 미쳤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성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성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고? 우선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말하자고. 남편과 시모가 말릴 새도 없이 제가 상간녀의 정체를 그 자리에서 밝히자 가족과 친인척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들 벌어지는 입을 닫지 못한 채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죠. 아버님께서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곤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주먹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제가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대로 된 것 같으니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소동을 일으킬 것도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 중 가장 크게 놀라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안 된다는 말을 크게 소리치며 미치광이처럼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시모의 행동에 그곳에 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저와 상간녀에게서 시모에게로 옮겨질 정도였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발작을 하던 시모는 갑자기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던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모가 충격 때문에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귀하게 아끼던 자신의 아들을 때릴 리가 없었으니까요. 맞고만 있던 남편은 제가 한 짓이 괘씸했는지 아니면 자신을 이해 못해주는 듯한 시모가 원망스러웠는지 갑자기 소리를 치며 저와 이혼을 하고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때려? 사람이 사랑하는 게 죄야? 나 우리 성이 사랑해. 가족들 모두 나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난 우리 성이 포기 못한다고. 나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성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반대한다고 해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야, 김은수, 이게 너가 바라던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파탄 만들어 놓고 이혼하는 게 네 계획이었어? 그래? 그놈의 이혼해줄게. 나야 좋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데 당신 눈앞에서 보게 해줄게. 내가 우리 성이랑 행복한 모습을. 그 모습 보면서 괴로워하라고.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했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물론 남편이 격양된 마음에 질러버린 말이겠지만 이런 일까지 겪었으니 저와 이혼을 안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선언을 듣게 된 시모가 당장이라도 미칠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며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말이죠. 그러다 시모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정말 이 세상 살며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죠. 안 돼! 안 된다고! 너희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야.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라고! 너희는
너희는 남매 사이라고. 성이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내 배로 낳은 딸이라고. 그러니까 남매인 너희가 만나선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끌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가족이라 끌리는 거라고. 시모의 입에서 상간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마저도 말이죠. 당사자인 남편과 상간녀도 당황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시모가 울부짖으며 두 사람을 남매 사이라고 지칭했으니 말이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모 입에서 그 다음 설명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있던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의 시모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죠. 남편과 상간녀가 이부남매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형찬이 널 낳기 전이었어. 그땐 너와 네 아버지와는 아이를 가지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더구나. 이제 와선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그땐 그 상황이 나에게 너무 힘들었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식 농사 못 지을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망친다고 날 못마땅히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많이 울었다. 집에서도 울고 창을 보러 가다가도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다 같은 동네 이웃으로 지내던 남자한테 위로를 받게 된 거야. 처음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보니 동네에 내 얘기가 떠돌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마음을 놓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어. 물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소홀해서 그 사람과 만나던 건 아니다. 네 아버지는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날 보호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힘든 현실을 회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그 남자의 아이가 생겼어. 우리 두 사람 모두 당황했었지. 그때 마치 하늘이 도와준 것처럼 네 아버지 출장이 잡혔어. 그래서 나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는 네 아버지한테 걱정 붙들어 매라 하고 출장 보냈지. 그때 성희를 출산하게 됐고 성희를 낳고 나니 이제는 정말 네 아버지와 그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더라. 결국 네 아빠를 선택하게 됐고 다행히 그 사람은 우리 관계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떠나줬어. 그래서 내 외도를 지금까지 비밀로 할 수 있었고 또 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고 나선 형찬이 너와 현우가 생겨서 내가 가정에 충실한 가정주부가 될 수 있었지. 그러다 현우 네가 고등학생일 때 그 사람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 오래전 일이었고 나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헤어졌던 거라 그 사람에게 다른 감정은 없었는데 내가 낳은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 그때 20년 만에 알게 된 거야. 성희 소식을. 그때부터 나 혼자 가족들 몰래 성희를 지켜보게 됐고 그런데 내가 한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니. 우리 가족들에겐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여보, 미안해. 형찬아, 형우야, 그리고 성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해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된 거니.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하지 말어. 시모의 자백을 듣고 난 뒤 그곳에 있던 가족들과 친인척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한동안 어느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댁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저 역시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어떤 위로도 누군가를 지칭하며 낼 화도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를 보다 말없이 자리를 나서게 됐죠.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다음 너무나도 당연히 아버님은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됐고요. 남편 측에서는 저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이혼 소송이든 합의 이혼이든 제가 유리한 쪽으로 헤어져 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님의 자백 이후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보니 저에게 하는 말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작성해 합의 이혼을 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죠. 이혼 이후 생길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변호사분을 통해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며 조정 시간을 가지는 동안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편과 시모가 저지른 잘못들을 대신 사과하시며 용서를 구하셨고 지난날 마음고생한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하라며 재산의 일부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미안하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나 네 남편이 저지른 잘못 전부 내 불찰로 생긴 일이다. 내가 하는 사과가 너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너에게 잘못했단 말하고 용서 구하는 게 맞는 행동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은수야. 우리 집안에서 받은 상처 다 잊고 앞으로 네 인생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구나. 그리고 이건 앞으로 행복할 네 인생에 도움되라고 내가 주는 돈이다. 꼭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저 이 돈까진 필요 없어요. 재산 정리도 잘 됐고 그 사람한테 매달 받는 양육비도 적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거든요. 또 저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런 감정은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과 내 아들놈이 가져야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돈 네 시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피해 보상금이라 생각하고 받아줘라. 네가 이 돈을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런다. 그래도 정 힘들다면 내가 지호에게 할아버지로서 원래 해줘야 하는 거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이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는데 돈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가 벌인 일 때문에 아버님께 큰 상처를 주게 됐다고 생각해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돈을 못 받겠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가 받아야 할 돈이라며 권하시는 아버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버님의 재산 중 일부분을 상속받게 됐죠. 이후 저는 남편과도 합의 이혼을 끝내게 되며 아들 지호를 데리고 살아가게 됐어요. 원만한 재산 분할과 아버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아들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잘 살고 있는 제 소식보다는 남편, 그리고 시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남편은 자신의 이부남매인 상간녀와 헤어졌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관계를 끝낸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끝낸 건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이부남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곤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선 남편은 시모의 자백 이후 어리나간 상태로 지냈고 상간녀 역시 며칠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까지 갔다고 들었거든요. 최근까지는 남편이 홀로 지내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진 모르겠네요. 서로 교류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시모는 완전히 세상에 혼자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과 이혼하며 받은 돈으로 경제적인 불편함은 없을 거라 들었는데 아무래도 과거 저질렀던 불륜과 기가 막힌 우연이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생기게 된 이부남매의 불륜이 친인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며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잘려나갔다고 들었죠. 거기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외면을 받게 되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것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라고 하던데 시모가 딱 그렇게 됐네요. 시모의 근황을 보고 들으며 불쌍한 마음이 들긴 드는데 저에게 했었던 행동을 생각하면 자신이 쌓은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 고소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처량한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이따금 제가 겪은 일을 다시 되뇌며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사연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그만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